임플란트가 결국에 이제 이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한테 하는 그런 치료잖아요. 그러면 이를 왜 뽑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, 우리가 이를 뽑게 되는 이유는 크게 치과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. 하나는 이제 충치, 이가 썩어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썩어 있을 때 이를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퉁치라고 얘기하죠. 이제 그 한의학적인 개념이고, 우리는 치주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, 치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치아를 붙잡아주는 잇몸뼈와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, 이제 그렇게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,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예요. 그래서 충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. 아무래도 뭐 단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를 좀 잘 안 닦거나 그래서 오는 경우가 많고, 치주 질환은 아무래도 젊은 분보다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요. 차이가 있죠. 확실히 있죠. 그러니까 임플란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, 크게는 임플란트 자체의 그 디자인, 그러니까 그 티타늄이라고 하는 그런 금속, 그 금속이 있으면 그거를 밀링해서 깎아내요. 그때 어떻게 깎을지 이제 그거에 대한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순수한 그냥 티타늄을 쓰는 게 아니라 티타늄 표면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작업을 거쳐서 티타늄 표면을 약간 변형을 줘요. 그걸 표면 처리라고 하는데, 그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, 이 두 가지가 이제 임플란트에서 굉장히 중요한, 뭐 임플란트의 수명 또는 아니면 임플란트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, 그런 두 가지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좀 많이 부족했죠. 사실 요즘에 임플란트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원가가 얼마다 뭐 이런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사실 원가가 얼마인지 그런 개념보다는, 임플란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의사가 어떻게 시술을 하느냐가 어떤 임플란트를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그러면 결국에 임플란트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어떤 의사가 어떻게 할지가 훨씬 중요해서, 그 의사의 어떤 테크닉에 대한 그런 그 부가가치, 그런 부분이 아마 임플란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 그러면 조금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아요. 과연 그 의사가 정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임플란트를 해봤는지, 또는 어떤 뭐 사설 학원 같은 데서 임플란트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대부분이 사실 그래요. 그러지 않고 정식으로 대학병원에서 어떤 인턴 레지던트 같은 그런 수련 과정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제대로 공부를 하고 배웠는지,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임플란트 시술 가격에 다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죠. 아무래도 뭐 요즘에 보면 사회적으로 치과도 반짝 이렇게 뭐 이벤트 같은 거 해서 환자를 끌어모은 다음에 갑자기 폐업하고 잠적하는 치과도 있고, 사실 사람들이 치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. 네.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, 그냥 치과 의사든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직업이니까 정직하게 병을 잘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부분들에서 자꾸 이상한 꼼수를 쓰고 사실을 왜곡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, 그분은 이제 한 50대, 지금 50대 후반 정도 되셨겠네요.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오실 때 50대 초반이셨으니까.
그 50대 초반이면 사실 요즘 여성분이셨는데 요즘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시잖아요. 워낙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. 근데 딱 병원 들어오실 때부터 얼굴이 완전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, 금방 울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오셨는데, 얘기 들어보니까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제 뭐 치과 몇 군데 들렸다 오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갔더니 이 다 뽑아야 된다. 다 뽑고 뭐 임플란트 아니면 틀니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 들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50 초반에 이를 다 뽑고 틀니를 낀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분 심정이 진짜 얼마나 거지 같겠어요.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제 몇 가지 검사를 이제 뭐 통상적으로 하듯이 해봤는데, 약간 사실 저는 물론 제가 환자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료를 할 때 저만의 이제 프로토콜이 있어요. 근데 본의 아니게 그런 치료를 할 때 약간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, 제일 처음에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, 대화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관상도 보고 환자분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요. 왜냐하면 치주 치료는 환자분의 도움이 없으면 의사 혼자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치료거든요. 그러니까 치주 치료는 치료의 결과를 100이라고 봤을 때 환자분의 역할이 한 70 정도, 의사의 역할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환자분의 성향을 파악하는 그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. 근데 이분을 좀 보니까,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살짝 동기부여를 해드리면 잘 따라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환자분 나이도 젊으시고 뭐 이러니까 우선은 그러면,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, 제가 엑스레이를 보기에도 이건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정도로 나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치과에서 말씀 들으신 게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하지만 바로 뽑지 말고 우선 잇몸 치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, 그리고 나서 다시 재평가를 한 다음에 그때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조금 표정이 좋아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잇몸 치료를 좀 하면서 한 3달 정도 시간을 갖고 한번 지켜봤는데, 환자분이 진짜 정말 이게 180도 달라지시는 거예요. 아까도 말씀드렸던 치주 치료는 환자의 역할이 70이에요. 그 70 중에 양치질을 얼마나 잘 하는지, 아니면 제대로 하는지, 열심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, 물론 이제 그런 양치질 방법은 저희가 병원에서 다 가르쳐 드리죠. 어떻게 하시라고. 근데 대부분 가르쳐 드려도 잘 안 따라오세요. 귀찮으니까. 근데 이분은 정말 매일 하루에 뭐 저녁에는 양치질을 10분씩 하신다는 거예요. 거울 앞에 앉으셔서. 근데 정말 잇몸 치료하고 3달 만에 왔는데, 이거는 안 뽑아도 되겠더라고요. 그 정도로 달라진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 임플란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잇몸 치료만 하고 지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하나도 안 뽑으셨어요. 도움이 안 돼?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환자분이세요. 근데 그분이 제 기억에 남아요. 왜냐면 그분이 오실 때마다 항상 저를 만나러 오는 날을 기다리신대요. 너무 기분이 좋다고. 오실 때마다 케이크 사가지고 와요, 지금도.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치주를 전공하다 보니까 제 환자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. 그러면 그분들도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하신지 새로운 치과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.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마다 늘 그러세요. 황 원장 어디 가면 안 된다고. 항상 여기 있으라고. 진짜 농담으로 그러죠. 건물주가 안 쫓아내면 저 계속 있는다고.